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 10장 직장에서의 인간관계 3교시를 맡은 박혜진입니다. 자, 1, 2교시 잘 배우셨죠? 여러분들도 직장에서 인간관계 제일 중요합니다. 이제 20살 성인이 돼서 우린 간호학과지만 벌써 뭐 고3 졸업하고 직장에 다니는 친구들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직장 인간관계, 직장에서의 관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 직장 내 인간관계 중에서는 이제 상사 유형이 있죠. 유형이 있는데 한번 보시면, 자, 직장은 경제적 이익을 목적으로 만들어진 조직입니다. 하지만 직장이라는 조직은 여러 가지 성격을 가진 구성원들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업무 수행 능력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으며 자신의 상사나 동료, 직원들과 원만한 인간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코비 박사는 신뢰의 속도, 모든 것을 바꾸는 유일한 한 가지라는 책을 통해 인간관계, 즉 인간관계에서의 신뢰의 중요성을 역설하고 있다. 그는 모든 것을 변화시키는 유일한 한 가지는 바로 신뢰라고 보았습니다. 신뢰란 경제적 가치를 측정할 수 있는 빈틈없는 비즈니스 자산이며, 신뢰가 높을 때 업무 속도가 향상되고 비용이 절감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직장 생활의 일관관계는 개인의 잠재력을 발휘하는 기회를 만들어줄 뿐만 아니라 직장 구성원들 사이에 신뢰의 속도를 높여 회사의 발전으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여기에서는 직장에서 어떻게 하면 원만한 인간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자, 직장 상사 유형에서 첫 번째가 이제 무시명 나왔는데요. 요 설명해 보면, 자, 무시명은 부하 직원뿐만 아니라 업무에 대한 관심도 낮아 오직 자신의 자리를 보존하는 데 필요한 최소한의 노력만 하는 무사 안일한 직장 상사입니다. 둘째는, 자, 과업형. 업무 성과에 대한 관심은 높으나 인간에 대한 배려는 거의 없는 직장 상사로서 목적 달성을 위해서 능력 중심으로 직원을 평가하고 개인의 감정이나 조직 분위기를 고려하지 않습니다. 자, 인기형. 인기형은 조직의 목표나 업무 성과에는 관심이 별로 없고 부서 직원에 대한 관심이 높은 상사입니다. 직원의 요구사항을 잘 들어주고 배려하여 조직의 분위기를 잘 유지하지만 목표 달성에는 적절하지 않죠. 자, 타협형. 업무 성과와 인간에 대한 적절한 관심을 가지고 균형을 유지하려고 하는 유형의 상사를 말합니다. 자, 마지막 이상형. 팀으로 구성된 조직에서 가장 바람직한 유형으로 업무에 대한 관심뿐만 아니라 인간에 대한 관심도 높아서 구성원의 사기와 협동을 중시하며 여러 가지 이렇게 뭐 유형이 있는데요. 자,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건 여러분, 저도 이제 계명대학교에서 교육학과에서 상담을 대학원에서 좋은 이제 제가 취득했죠. 근데 왜 교수마다 다르거든요. 저 같은 경우는 남자 교수님 쪽이고, 자, 여자 교수님 있고, 같은 우리도 간호학과에 교수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전공은 똑같으나 이제 자기 제자들이 이렇게 나열이 있죠. 근데 예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저는 남자 쪽 교수님인데 여자 쪽 교수님이 있는데, 그쪽은 어떻냐면 되게 자기 할 일은 되게 잘하지만 관계가 형성되지 않은 무리 집단이고요. 우리 남자 교수님 쪽은 너무 얽히고 설켜 있어서 관계 중심이 너무 강하지만 능력은 조금 떨어질 수 있는 그런 스타일이 나눠져 있었습니다. 근데 어떤 학교에 계명대학교에서 프로젝트가 있었는데 여자 교수님이 따신 거예요. 근데 그게 만약에 10명의 인원이 필요하다면 상담사가 8명밖에 없었던 거죠. 그래서 남자 교수님 쪽에서 몇 명 좀 더 같이 할 수 없을까 해서 투입된 거예요, 저희가. 근데 제가 2년 동안 하면서 학교마다 어울림이란 프로그램으로 나갔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하는 일이 아침 새벽 6시에 일어나서 뭐 준비해서 뭐 구미, 뭐 안동, 뭐 여러 지방에 가가지고 아침 9시부터 초등학교 가서 1시까지 4시간을 어울림 프로그램을 교육부 사업을 했었거든요. 그걸 2년 동안 하는 찰나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자, 우리 남자 쪽 교수님 학생들은 어때요? 관계가 너무 잘 돼 있으니까 선배님 이건 어떻고 저건 어떻고 막 얘기해가지고, 아, 이거는 좋았구나, 그럼 다음에 나도 해봐야지라는 이런 소통이 됐는데, 여자 쪽 교수님 쪽은 아예 소통을 하지 않아요. 다 잘났다고 생각했는 건지 다 소통을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어려움이 있어도 어때요? 소통 안 하니까 각자 반에서 끝났던 거죠. 근데 제가 이 말씀을 왜 하냐면 저 같은 경우는 조금 오지랖이 넓어요. 그래서 여자 교수님이 어쨌든 총 책임자인데 궁금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밴드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저는 2년 동안 꾸준히 제가 한 거를 이렇게 해보니까 그냥 말하는 것보단 포스트잇을 사용하는 게 좋았습니다. 뭐 이렇게 하니까 활동으로 하는 게 좋았습니다라고 저는 계속 꾸준히 올린 거예요. 근데 그거를 그 여자 교수님이 꾸준히 보신 거죠. 그래서 처음에는 우리 라인 아닌데 전 좀 그런데 근데 저를 이렇게 보시면서 창의성이 많구나. 너 덕분에 내가 2년 동안 너의 뭐 아이디어를 볼 수 있었다고 해서 칭찬하시더라고. 그러면서 제가 박살딱 들어가면서 이제 예술치료로 갔거든요. 그때 교수님이 날 부르면서 하는 말이 박 선생, 대학원은 직장과 똑같습니다. 근데 네가 총무부 직원이 자꾸 홍보부에 오니까 자기는 불편했다는 거죠. 왜 총무부에서 총무부 일을 해야 되는지 왜 자꾸 홍보부에 와 있냐는 거죠. 그 저는 그때도 이해가 안 됐거든요. 그 말이. 근데 사실은 네 일이나 집중하지 사람들하고 너무 잘 지내다 보면 총무부 얘기를 홍보부에서 할 수도 있고 또 홍보부 얘기를 제가 총무부에 가서 부장님한테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좀, 좀 뭐라고 해야 될까요? 갈등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하는 것은 자기의 소속된 곳에서의 실력으로 승부하는 게 제일 맞습니다. 그러면 만약 여러분이 간호사가 될 거 아닙니까? 자기 분야에 특출하게 잘 자기 자리를 잘 지키고 있으면 옆에 팀에서나 다른 뭐 전공이거나 필요하면 찾아온다는 거죠. 근데 저는 그때는 잘 몰랐어요. 그래서 아차 좀 싶었구나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여기서 직장 내 인간관계인데 사실 우리 요번 1학기 때 요것만 잘 배워놔도 다 잘 자기 주장을 하면서 잘 지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요번에 3교시 직장 내 인간관계인데요. 그 다음에 제가 심 테스트 말고 뒤에 보면 나의 리더십 유형 검사를 넣었거든요. 그래서 한번 요거 체크한 다음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 10분 정도 드릴게요. 체크해 주세요.
아이고 여러분 커피 소리가 다 들렸지요. 네. 지금 밤에 좀 늦어가지고 제가 네 여러분들 시간 드리고 커피 한 잔 뽑았습니다. 너무 시끄럽게 한 건 아닌지 모르겠네요. 자 채점 해서 밑에 문항 1357 예, 홀수 더하면 총점이 되고 총점을 9로 나오면 또 관심이고 2468 총점 나눈 다음에 인간에 대한 관심이고 일에 관한 관심은 뒤에 제가 세로 축이 있거든요. 자, 책이 있으면 책이 다 나와 있는데 혹시나 책이 없는 친구도 있을까봐 했습니다. 자 값을 그 밑에 총점 그렇지 않다 그저 그렇다 매우 그렇다 점수 있잖아요. 그걸 한 다음에 자 리더십 좌표 뒤에 있습니다. 인간에 대한 관심, 일에 대한 관심. 사실 저는 인간에 대한 관심이 상당히 높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일도 잘 해야지 실력도 있겠지만 인간에 대한 관심이 이렇게 많은지 모르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아마 상담자가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이렇게 한번 표시해 보시고요. 직장 내 인간관계 스트레스의 유형 있는 거 저 뒤에 또 해보겠습니다. 이거 한번 체크 한번 해보시고요. 시험 낼 때는 막 이거 해석하고 이런 건 안 나오니까 그렇게 하고 지금 과제를 제출 5월 30일까지잖아요. 그래서 교수님들끼리 어디에 올려야 되는지 그것도 의논해서 지금 3명이 교수다 보니까 의견이 조금 다 다릅니다. 그래서 이번 주까지 의논해가지고 어떻게 하겠다. 뭐 시험 기말은 시험 범위는 어떻게 내겠다라고 또 해서 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 있죠. 인간에 대한 관심, 일에 대한 관심. 그래서 자기는 어디에 있는지 점수 한번 내보셔서 그래프처럼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 직장 내 인간관계 스트레스의 유형 있죠. 보시면 직장인은 직장 생활에 여러 가지 스트레스를 겪게 되는데 가장 대표적인 것이 업무 수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업무 스트레스와 직장 동료나 상사와의 인간관계에서 발생하는 스트레스입니다. 업무 스트레스는 업무의 과중함이나 시간적 압박, 대부분의 직장인들이 겪게 되는 스트레스지만 우리나라와 같이 직장 내에 인간관계가 중요시되는 곳에서는 인간관계에서 비롯되는 스트레스가 직장에 대한 만족도를 떨어뜨립니다. 자, 여러분도 한번 보시면 상사 꼴보기 싫다고요. 직장 그만두면 어때요? 또 다른 데 가서는 또 똑같은 직장 상사 만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로 힘들어서 나랑 뭐 이게 안 맞아라고 하면 모르겠으나 와, 저 사람 진짜 힘들어 하면 노력은 해보고 진짜 아니다 싶으면 가겠지만 또 어디 가면 또 그런 사람 또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교수도 마찬가지예요. A 교수, B 교수, C 교수 있는데 A 교수는 조금 어떻게 하면 될 것 같은데 B 교수는 알 잡는 교수도 있잖아요. C 교수 마찬가지. 그렇기 때문에 사람마다 다 가치관과 성향이 다르기 때문에 저 사람 꼴 보기 싫다 꼴 보기 싫다 하면 어때요? 자기만 손해예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분리하실 필요는 있고요. 여기서 보면 스트레스 유형이 있죠. 첫 번째는 입사 후 새로운 인간관계를 형성하는 과정에서 겪게 되는 스트레스. 새로운 상황에서 낯선 사람들과 인간관계를 맺는 자체가 스트레스가 될 수 있다. 대학과 같은 수평적 조직 사회에서 생활하다가 직장과 같은 수직적 조직 사회에 적응한 것은 큰 스트레스가 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위계 조직은 직장에서 업무를 지시하는 상사와 이를 수행하는 부하 직원 간의 갈등으로 비롯된 스트레스입니다. 일반적으로 상사에 대한 주된 불만은 부당하고 무리한 업무를 강요하거나 부하 직원의 능력을 무시하고 부하 직원의 노력에 대해 불공정한 평가를 하고 또한 부하 직원에 대한 불만은 업무 능력의 부족, 사사건건 이의를 제기하거나 상사를 존중하지 않는 것, 조직의 규율을 무시하고 개인적으로 행동하는 것입니다. 우리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뭐 프로젝트를 냈는데 뭐 상사가 막 뺏어간다든지 그런 거 드라마에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셋째, 동료들 간의 갈등에서 오는 스트레스. 동료 직원은 상사와 업무 지시를 같이 수행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업무가 불공정하고 부담되거나 업무를 수행하는 방식이 서로 맞지 않으면 갈등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또한 피라미드식 승진 구조에 따라 좋은 평가를 받기 위해 상사에 대한 동료 직원들 간의 충성 경쟁이 벌어지기 쉽기 때문입니다. 우리 왜 아부자라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막 이렇게 안에서 근데 제일 여러분이 기억하실
거는 관계도 좋아야 되지만 실력입니다. 실력도 있어야 되죠. 실력도 있는데 싸가지 없으면 안 되고, 인간관계는 좋고 겸손하지만 실력까지 있으면 제일 금상첨화겠죠. 자, 네 번째, 직장이 분위기에 잘 적응하지 못한 데서 오는 스트레스. 어떤 직장은 상하 간의 위계 질서가 강하여 지시에 무조건 순종해야 하는 분위기가 있고, 어떤 직장은 술자리에 참여하지 않으면 직장의 분위기를 깨는 일로 간주하는 경우도 있어서, 이런 직장 분위기가 자기 성격이나 철학에 맞지 않으면 스트레스의 근원이 될 수 있습니다. 사실 저도 음치몸치예요. 근데 뭐 노래방을 가든지 뭐 어디 춤추러 가면 너무너무 괴롭거든요. 근데 잘 제가 그곳을 빠지니까 어때요? 친해질 기회가 적은 거예요. 커피 마시고 이럴 거랑 또 술자리 하고 노래방 가는 분위기하고는 또 더 친해지거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굳이 내가 못하는데 맞춰야 되나? 처음엔 갔죠, 억지로. 근데 너무 그게 저한테 스트레스로 오더라고요. 그래서 직장 분위기 깨는 일로 저 간주를 하지만, 자, 여러분, 코로나가 왔지 않습니까? 노래방 가면 안 됩니다. 맞죠? 그래서 우리나라도 이 먹자 놀자 뭐 이런 분위기가 이번 코로나로 되게 많이 정화되는 느낌, 다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 이런 걸로 생각돼서 사실은 너무 저는 위기를 기회로 삼고 있습니다. 네. 자, 직장에서의 바람직한 인간관계. 자, 보시면 첫째, 자신의 업무에 필요한 능력과 기술이 갖춰져 있는지 가장 중요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실력이 제일 중요하죠. 두 번째,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태도로 갚는 것. 세 번째, 동료들과 조화를 이루어 나가는 자세. 혼자만 잘났다고 해도 되지 않습니다. 같이 네가 하는 일, 내가 하는 일, 서로 협업하는 거죠. 네 번째, 원만한 인간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능력이 중요합니다. 다섯 번째, 건강을 유지하는 거죠. 왜 여러분들 왜 병든 닭한테는 먹이를 주지 않는다는 말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계속 아프다 못한다 하면 아무도 옆에 있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 스스로 케어하라고 즐겁게 생활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셔야 해요. 자, 여기까지인데요. 오늘도 수고하셨는데 보시면 직장 생활 바람직한 인간관계에서도 어때요? 처음에 자기가 좋아하는 직장에 들어갈 수도 있겠죠. 능력 때문에 들어갈 수도 있지만 제일 중요한 거는 아까 말한 실력, 긍정적 태도, 그리고 동료와의 조화, 그다음 원만한 인간관계 유지, 그다음에 건강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의 리더십 유형 검사해 보시고, 제가 이거 사실은 우리가 같이 만나고 하면은 3교시는 실습이 많아요. 그래서 조별로 얘기도 하고 토론도 하고 전지의 실습도 하고 다 활동 수업인데, 이렇게 지금 체크리스트나 원격으로 하니까 저도 되게 조금 아쉽긴 합니다. 아쉽긴 하지만 우리 계속 볼 거 아닙니까? 맞죠? 간호학과에서. 그래서 여러분들도 어차피 지금 1학년이니까 우선은 나를 좀 이해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고요. 또 전공 과목 하면 지금 정신없을 거 아닙니까? 맞죠? 과제도 많죠. 간호학과는 만만치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딴 학과 학생들보다는 더 잘하고 엘리트고 노력하고 있는 것도 알고 있기 때문에 요 인간관계 요 수업만이라도 자기에 대해서 준비하는, 그것도 3교시 특히 실습 많습니다. 그래서 자기를 좀 이해하는 시간, 자기의 편이 되는 시간, 아니면 자기 동기부여를 할 수 있는 시간으로 그렇게 이해할 수 있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 또한 상담 전공자고 다 지금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2학기 때도 딴 뭐 이렇게 또 어떤 과목이 있을 건데 저랑은 조금 가벼운 마음으로 했으면 좋겠고요. 나의 인간관계 스타일이 어떤지 쭉 가정에서 우리 직장에서 쭉 배웠죠. 결혼 쭉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인간관계 개선과 훈련, 뭐 진단과 분석에서 진짜 이제는 나는 누구인가, 뭐 어떻게 하는가, 뭐 단점을 장점으로 바꾸기 뭐 이런 거 많습니다. 그래서 진짜 특별한 되게 존중하고 잘하는 그런 간호사 선생님들이 다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근데 25분이 됐겠죠? 한번 볼게요. 24분이네요. 네, 25분까지 마치고 제가
끄겠습니다. 이게 시간 25분이 지나야만 된다고 하더라고요. 수고하셨고요. 또 11강에서 또 건강하게 뵙겠습니다. 네.